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먼저 짧게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잖아요. 3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번 국감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한 정인 신청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수용이 안 돼 있고 예. 자료 조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굉장히 잘 됐다고 했는데 조현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구윤철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 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전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소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다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던데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거거든요. 네. 두 국가론이 된다면 통일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사라지고 그거는 외교부에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네. 총평으로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아울러 이번에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국무위원 내란 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덕수 전 총리 또 일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민주당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지금 이번에 공개된 그 내용이 포함이 돼가지고 법원에 영장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화면만 이제 지금 공개됐을 뿐이지 이미 법원에서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뒤늦게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발언이 있죠.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정성호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서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당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부에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히 오시느라 물도 한 잔 못 드시고 네, 하셨어요. 예. 제가 좀 질문을 길게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 강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계속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운영위가 오늘 원래 예정돼 있다가 미뤄졌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일정 변경을 동의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연기라고 반발하셨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운영위가 원래 오늘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회의를 오늘 하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하다가 본회의를 뒤로 늦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운영위는 오늘 당연히 해서 기관 정인에 대한 채택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그냥 연기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26일로 지금 본회의는 잡힌 26일 날 네. 일요일 날 하기로 네. 서로 약속을 했죠. 네, 그럼 운영위 일정은 잡혔습니까? 운영위 일정은 아마도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주에 적절한 날짜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지금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사 일정이라든지 뭐 다뤄야 될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법을 처음에 만들 때 여야 간에 간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당에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대표 간에 서로 상의해가지고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 정신을 또는 협치 정신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운영위를 이렇게 일정을 안 정하고 연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와 언행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날짜 자체를 그냥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지금 전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청장 김인호인가요? 그 산림청장을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그 청장으로 하고 또 그때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사퇴할 때도 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통화를 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그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꼭 그러면 김현지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신 거죠?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채택 논의 언제 이루어집니까? 국힘에서는 어떻게 일정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네. 예. 물밑에서는 늘 교섭단체 대표 원내 지도부 간에는 항상 물밑 대화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 관련한 제보센터 운영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질 않았고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 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열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에 아마 가장 크게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정말 5,200만 국민 모두가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 궁금증이 폭발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추석 밥상 반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이요. 어제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김현지 실장이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거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대표님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늘 이렇게 철진한 색깔 논쟁이라고 이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색깔 논쟁 자체가 철진한 것이 아니고요. 판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박정원 의원이 그냥 공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색깔 논쟁이기 때문에 철지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전달을 했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대표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질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거기 네. 지금 사법연수원 교수로가 있는 그 검사 부부장 검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또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교체되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도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언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정교사 내지는 증거인멸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 또 현장 국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국감, 오늘 국감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월요일 날 있었던 국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한 거다. 요 단어가 좀 세서요.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다. 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셨는데 왜 입장을 밝히라고 하신 걸까요?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삼권 분립이 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권력과 권력 간에는 상하 관계가 서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라 그러면서 권력 간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 넘게 이렇게 감금 비슷하게 잡아놓고 계속 조리돌림을 했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법사위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흔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결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고급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법원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지금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가 그때 30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가니까 굉장히 화를 냈다는데 왜 그것이 사전에 리크가 되느냐 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숫자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발표가 이미 됐죠. 네. 그것이 과거에 보면 독재 국가를 이루었던 많은 중남미 국가라든지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의 우호적인 대법관으로 충원하면서 결국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정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흔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